이번에 소개할 공포의 존재는 바로 내비게이션 괴담.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2008년 어느 날 차를 사기 위해 중고차 매장을 방문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직원으로부터 여러 대의 차를 소개받던 부부는 마음에 쏙 드는 자동차를 발견하게 됩니다. 더욱이 내비게이션까지 기본으로 달려있었기 때문에 부부는 그 자동차를 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차를 사고 집에 돌아와 저녁 식사를 하던 부부는 첫 자동차가 생긴 기념으로 드라이브를 떠나기로 합니다. 어디로 갈까 목적지를 고민하던 부부. 자동차 내비게이션에 등록된 가장 최근 목적지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목적지는 집에서 10km밖에 안 되는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목적지까지 안전 운행하세요. 그렇게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곳으로 드라이브를 떠난 부부. 얼마 후 자동차는 어두컴컴하고 한적한 산길을 지나가게 됩니다. 아내는 길이 너무 위험하다며 남편에게 다시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그때 들려오는 내비게이션의 안내 멘트. 목적지까지 300m 남았습니다. 남편은 조금만 가면 도착한다며 목적지를 향해 계속 운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하늘에 구멍이 난 듯 많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눈앞의 길은 더욱 보이지 않게 됩니다. 아내는 자꾸 불길한 예감이 든다며 제발 돌아가자고 말하자 내비게이션에서는 다시 안내 멘트가 들려옵니다. 목적지 주변입니다. 남편은 진짜 코앞이라며 이왕은 고 끝까지 가보자고 했습니다. 아내는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불안한 마음이 점점 더 커져만 갔고 결국 남편에게 차를 세워보라며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깜짝 놀란 남편은 즉시 차를 멈추게 됩니다. 아내는 기분이 이상하다며 잠깐 나가서 바람 좀 쐬자고 말합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깜짝 놀라는 부부. 차가 서 있는 곳은 바로 낭떠러지 앞이었습니다. 만약 차를 멈추지 않았다면 부부는 그대로 까마득한 절벽 아래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너무 놀란 부부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차에 타 시동을 켰고 내비게이션이 켜지자 들려오는 안내 멘트.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부부는 기겁을 하며 그대로 차에서 내려 도망쳤다고 합니다. 부부가 겪은 이 소름돋는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괴담으로 퍼져나갔고 자동차의 전주인에 대한 새로운 정보도 알려지게 됩니다. 그 자동차의 전주인은 어떤 젊은 여성이었으며 내비게이션에 등록된 마지막 목적지에서 남자친구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절벽 아래로 뛰어내려버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여자의 원혼이 자동차 내비게이션 속으로 들어가 자신이 죽은 곳으로 안내했던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목적지까지 안전 운행하세요. 카툰캣. 카툰캣이 세상에 최초 알려지게 된 것은 2018년 8월 4일 한 장의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오면서부터였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 만화 캐릭터 의상을 입고 장난친 사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카툰캣이 찍힌 사진들이 인터넷에 한 장 한 장씩 차례로 공개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더 이상 신기한 존재가 아닌 공포의 대상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공개된 여러 장의 사진들을 통해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카툰캣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우선 카툰캣의 외모는 고무 재질로 이루어진 검은색 고양이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두 발로 서서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손에는 하얀 장갑을 끼고 있으며 커다란 눈에 귀여운 외모를 가지고 있지만 입속에는 날카로운 여러 개의 이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눈치채셨나요? 카툰캣의 외모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캐릭터와 닮아있다는 사실. 바로 아놀비 45탄에 소개했던 밴디와 말입니다. 검은색 만화 캐릭터, 흰 장갑, 그리고 날카로운 이빨 등 비슷한 점이 아주 많아 보입니다. 카툰캣이 목을 길게 늘어뜨려 바닥에 얼굴을 대고 있는 사진을 통해 카툰캣은 몸을 자유자재로 변형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 또한 알려집니다. 여기서 또 잠깐 목을 길게 늘어뜨린 카툰캣의 모습은 마치 아놀비 9탄에 소개했던 로크로크 비와 비슷해 보입니다. 입 주변과 장갑에 물들어 있는 핏자국을 통해 카툰캣은 살아있는 모든 것을 잡아먹으며
그 대상은 주로 인간이라는 사실 또한 알려집니다. 카툰캣은 주로 버려진 건물이나 흉가를 옮겨다니며 살고 있으며 자신만의 장소에 침입한 사람을 끝까지 따라가 공격한다고 합니다. 카툰캣이 최초 탄생한 것은 1939년 어느 TV쇼의 새로운 만화 캐릭터로 등장한 카툰캣. 하지만 사람들은 카툰캣에게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결국 카툰캣의 자리는 곧바로 새로운 다른 캐릭터가 차지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캐릭터에 열광했고 카툰캣은 사람들이 기억조차 못하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자신에게 무관심했던 사람들에 대한 증오심은 카툰캣을 현실 세계에 나타나게 만들었으며 자신을 무시했던 인간들에게 나타나 복수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디라도 끈질기게 쫓아와 공격하는 공포의 존재 카툰캣. 카툰캣은 사실 우리에게 사이렌 헤드를 창조해낸 사람으로 잘 알려진 트레버 앤더슨이 만들어낸 도시괴담입니다. 사이렌 헤드처럼 카툰캣 역시 현실에 존재할 법한 사실적인 그림과 설정으로 공개하자마자 해외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공포 캐릭터입니다. 트레버 앤더슨은 만약 자신이 만들어낸 공포 캐릭터들이 실제로 현실에 존재한다면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존재는 바로 카툰캣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미미츠리 보즈. 우리나라에서는 귀떼인 스님 또는 귀베어가는 스님으로 알려진 미미츠리 보즈는 일본 오키나와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귀신으로 밤에 잠을 안 자고 우는 아이에게 나타나 두 귀를 베어간다고 전해집니다. 때문에 일본에서는 아이가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울 때 계속 울면 미미츠리 보즈가 나타난다라고 겁을 주며 잠을 재운다고 합니다. 미미츠리 보즈가 탄생하게 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때는 1700년대 일본 류큐 왕국. 그 당시 왕인 쇼케이 왕은 코르가니자시라는 한 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그는 신기한 요술을 부려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그들의 재물을 빼앗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다닌다는 얘기였습니다. 얘기를 듣자마자 쇼케이 왕은 크게 분노하며 동생인 차탄 왕자를 불러들입니다. 왕은 차탄 왕자에게 당장 그 스님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소문에 들리는 쿠르가니자시라는 자는 눈치가 매우 빠르고 의심이 아주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왕자는 아주 조심스럽게 스님에게 접근했습니다. 같이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친해지자 스님은 왕자에게 내게 바둑이나 한 판 두자고 제안합니다. 어떤 걸 걸고 내게 할 거냐고 왕자가 묻자 스님은 자기가 지면 자신의 두 귀를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자신이 이기면 왕족에게 있어 목숨과도 같은 상투를 자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왕자는 스님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여태까지 한 번도 바둑에서 져본 적 없던 스님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렇게 왕자와 스님의 대국이 시작되고 생각보다 뛰어난 왕자의 바둑 실력에 당황한 쿠르가니자시. 어떤 수를 둘까 고민하던 그때 왕자가 손으로 자신의 검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쿠르가니자시는 차탄 왕자의 얼굴을 쳐다보았고 음흉한 미소로 웃고 있는 왕자의 눈에서 강한 살기를 느끼게 됩니다. 자신을 제거하기 위해 왕자가 접근했음을 직감한 쿠르가니자시. 자리를 떠나 도망치기로 합니다. 왕자에게 핑계를 대고 도망치려는 그때 왕자는 순식간에 검을 뽑아 쿠르가니자시의 두 귀를 베어버립니다. 얼굴을 움켜쥐며 바닥에 쓰러진 쿠르가니자시. 차탄 왕자를 저주하며 죽고 맙니다. 그렇게 스님이 죽고 얼마가 지나지 않아 차탄 왕자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하늘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 아들 역시 태어나자마자 목숨을 잃게 됩니다.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계속 죽게 되어 대를 잊지 못하게 되자 왕자는 쿠르가니자시의 저주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왕자는 저주를 풀 방법을 생각했고 다음에 아들이 태어났을 때 산파에게 건강한 여자아이가 태어났네라고 말하도록 시켰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아들은 무사했고 건강하게 잘 자라서 대를 이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일본에서는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우는 아이에게 미미치리 보우주가 찾아와 두 귀를 잘라간다는 전설이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브릿지 우엄. 브릿지 우엄은 사이렌 헤드, 하툰캣을 창조해낸 그림 작가 트레버 앤더슨이 만들어낸 가상의 괴생 물체로 그가 공개한 한 장의 사진을 통해 사람들에게 그 존재가 처음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브릿지 우엄이란 이름처럼 다리 밑이나 육교 아래 같은 어둡고 인적이 드문 곳에 주로 서식하며 거대한 애벌레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브릿지 우엄은 동물이나 사람을 사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먹이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긴다고 합니다. 브릿지 우엄은 매우 불쌍한 얼굴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먹이를 유인하기 위한 가짜 얼굴이며 외피를 뒤집으면 브릿지 우엄의 무시무시한 실제 얼굴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브릿지 우엄이 가짜 얼굴 뒤에 괴기스런 진짜 얼굴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토마스 피어롱이라는 어느 기자가 찍은 사진을 통해 처음 알려지게 되었는데 어느 날 괴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소문을 듣고 취재를 나갔던 토마스는 그날 이후로 실종이 되고 맙니다. 얼마 후 한적한 시골의 어느 다리 밑에서 산성배설물 더미 속에 덮여있는 토마스의 카메라가 발견되는데 사진기 속 필름의 마지막으로 찍힌 사진이 바로 브릿지 우엄이 무시무시한 진짜 얼굴을 드러낸 채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는 사진이었다고 합니다. 브릿지 우엄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벌레일 때는 1m 정도의 길이이며 팔과 진짜 얼굴은 아직 발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어른이 되면 길이가 10m가 넘는 거대한 크기로 자라나며 근육질의 팔과 외피 속에 무서운 얼굴이 생기게 되며 더욱 난폭하고 공격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고 합니다. 혹시 어두운 터널이나 다리 밑에서 불쌍한 얼굴을 하고 있는 생명체를 보게 된다면 절대로 다가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 굶주린 브릿지 우엄일 수도 있으니까요. 롱홀스. 우리말로 긴 말을 뜻하는 롱홀스. 과연 어디가 긴 걸까요? 얼굴이 길어서일까요? 아니면 몸통이 길어서일까요? 사실 롱홀스는 소름창고 단골 손님인 그림 작가 트레버 앤더슨이 만들어낸 가상의 괴생명체입니다. 2018년 8월 24일 트레버 앤더슨이 꿈속에서 괴상하게 생긴 말을 만났다며 사진 하나를 공개했고 인터넷에 퍼지며 사람들 사이에 처음 알려지게 됩니다. 이후 트레버가 또 다른 사진을 공개했고 사진 속에 등장하는 존재의 이름은 롱홀스라고 했습니다. 롱홀스는 얼굴은 턱이 없는 말두개골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목은 그 길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길게 늘어나는데 단순히 길게 늘어나는 게 아닌 목관절이 꺾여 구부러지며 늘어난다고 합니다. 롱홀스는 길게 구부러진 목과 얼굴만 목격되었을 뿐 그 누구도 롱홀스의 몸통을 보진 못했다고 합니다. 롱홀스가 나타날 때는 관절을 꺾는 기괴한 소리가 들려오며 주변에서 계피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롱홀스는 어떠한 장소라도 찾아갈 수 있는데 심지어 자는 사람의 꿈속에도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롱홀스는 기괴하고 소름돋는 외모와는 다르게 전혀 위협적인 존재가 아닌 인간을 보호하는 수호자 역할을 하는데 위험한 상황을 겪게 될 사람 앞에 나타나 미리 경고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롱홀스를 목격하게 되면 다가올 위험 상황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느 날 롱홀스가 그려진 동굴 벽화 사진이 인터넷에 등장하면서 사람들은 추측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을 지켜주기 위해 나타나는 롱홀스가 어쩌면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곁에 존재해왔을지 모른다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아빠랑 놀자 소름 창고 25탄 롱홀스 편이었습니다.